각 지수 출발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엉망이네요. 이 시장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속속들이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떨어지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크게 불거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전해주실까요? 사실 미국 시장의 하락은 새로운 재료가 아니었어요. 이 이전에 미국이 하락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이 국채 금리가 다시 단기물하고 장기물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채금리 신용을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때는 이격을 줄였을 뿐이죠. 지금은 역전이 된 상태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장에 오래전 묵혔던 재료가 숨어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나요? 작년에 제가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국채금리 때 문제가 됐던 시점이 요겁니다. 요거 두 개. 그래서 10년물이 단기물과 근접했다. 그래서 이격이 좁혔다라는 부분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아마 제 기억으로 요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게 이제 무역 협상이었고요. 근데 요 당시하고 요 당시의 공통점은 단기물과 장기물이 이격을 좁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역전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이격을 줄였을 때 그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이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때는 리스크 가능성에 빠진 거고 지금 현실화된 거니 앞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독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마이너스로 갔고요. 그다음 PMI 지수가 6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중국,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까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무역 전쟁이 가장 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대마, 어쩌면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그 대마를 잡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게 자기 대마를 잡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인데요. 정말 재미난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지를 못해, 완전히 덮지를 못했다. 음봉 두 개를.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큰 게 나오지 않으면 쪽 빠진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요걸 얘기했을 거예요. 후행 스팬상으로는 파동을 주고 눌렸다가 다시 되돌림 자리까지 저스트하게 주고 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국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협상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갔다가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다시 쭉 뻗어서 더 역전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기겠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그때 그 얘기를 쓴 걸 기억합니다. 여기서 후행 스팬, 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양봉이 나와야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질 때 이거는 100% 떨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한번 올라서 저도 감감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해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빠르게 올리든지 빠르게 올려서 여기까지 다 치고 가든지 그럼 어마어마하죠. 한 4%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일 안에 급락이 나와야 될 확률이 60%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서 수면 밑에 있던 것이 갑자기 치솟아 올랐는데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의 돌변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장의 모습일 거다.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와도 저는 이익 실현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향후 시장이 상당히 기초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달러 얘기를 좀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달러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변동성도 크지만 안 빠져요. 어느 추세선 일정 구간을 절대 빼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데 제가 오늘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후행 스팬. 제가 후행 스팬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후행 스팬도 과거의 어느 데이터지만 저항과 지지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2평보다 더 민감합니다. 근데 빠질만 하면 올라가고 빠질만 하면 올라가고 빠질만 하면 올라가면서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이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갖고 뭐 1110원 밑으로 확 빠지지 않는 한은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5주 정도 지나면 그냥 확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동안 외국인이 샀던 물량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다 비어 있어요. 그걸 다시 채워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프로그램 매수는 주가를 상승하는 원인이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아마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매도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 가격이 어디냐? 1143원. 이게 돌파가 4주 안에 돌파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국내 한국 수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수출에 대한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경기를 지탱했던 거 뭡니까?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가 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수출이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얘기할까요? 여기 이면에 다른 거를 생각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라면 지수는 두째치고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은에서 이걸 공격적으로 할지 안 할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는 경기가 받쳐줘요. 지표만 좀 떨어지지. 우리는 지표마저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의 움직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물론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추가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하게 되면 분명히 해야 될 거다. 그거는 아마도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과거의 성향을 보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지렛대에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코스피 제가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는 못 간다. 10개 중에 8개는 간 적이 없다. 그중에 2개도 개별 종목이었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가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60일선 지지를 했지만 양운으로 진입할 거다. 아마 그 말씀대로 양운 진입했어요. 근데 지금 60일선에 또 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60에서 지지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문다면 아마 확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열에 7은 실패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미국 시장을 또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커플링이 되는 시장이 또 연출됐다. 그렇다면 아까 미국 시장에서 3일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3일날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따라가는 형국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시장 공감템 또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요. 이 상황이 나쁠 때도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증시 분위기 나쁜 오늘입니다. 이럴 때 좀 덜 나쁜 종목들 찾아서 좋을 때 더 좋을 수 있도록 오늘 눈여겨보면서 종목들 흐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감까지 지수 낙폭 좀 줄이길 바라보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